김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청과 협약을 맺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사업에 대해 부정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공약으로 삼고 추진하고 계시는 서철모 청장님께 대전 서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관련 부정 질문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5억 원이 예산을 출연하였고 서철모 청장님께서도 임기 동안 계속해서 출연할 것을 공약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문제점이 보여져서 청장님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특례보증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줌으로써 담보력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특례보증 한도란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배수를, 즉 특례보증을 해주는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결산서를 보면 2019년 이후 재산이 1,078억 원에서 1,535원으로 늘었고 순이익이 54억에서 113억으로 늘었으며 사고율이 2.58에서 1.26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가 15배에서 10배로 되었다가 지금 현재 12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우리와 협력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적게 지원해서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추진해서 1,080명의 소상공인에게 222억 원의 대출 지원으로 소상공인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운용 배수는 당초 15배였으나 신용보증중앙회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운영 전반의 건전성 악화 우려 및 적정 운영 배수 연구 용역 결과가 8.33배라는 논리로서 10배의 운영 배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보다 많은 혜택 필성을 설득하고 피력해서 최종 12배로 확정된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정성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을 강조한 용역에서는 10배를 제시한 거고 그
그 전에는 15배를 했다가 12배 정도 되고 중간 타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용 배수는 한국경제학회의 연구 결과이고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신뢰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이 15배에서 10배로 해주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7월 임시부터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하였고 이의 제기 끝에 집행부에서 대전 신용보증재단과 대전 신용보증재단을 설득하여 대전 서구만 특별히 12배를 운용하게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본인은 의원으로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을 참 이런 맛의 의원을 하는구나 하는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희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2019년 이후에 보증재단의 결산서를 보면 분명하게 적혀 있거든요. 2019년 코로나 이후 지원 자금의 증가로 사고율이 2020년도에 44.6%가 줄었고 2021년도에는 11.9%가 개선되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63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고요. 재산도 1,000억에서 3년 사이에 1,50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장님, 네. 보증재단이 비영리 특수법인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율은 줄고 순이익은 늘고 재산도 느리는 이런 대전 신용보증재단의 현재 운영 형태가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신진미 의원님의 그런 정확한 분석에 공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좀 더 공공성,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우리 신 의원님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하는 게 제가 이의 제기를 해서 10배에서 12배로 늘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로 10배를 하든 15배를 하든 20배를 하든 그것이 가장 타당하고 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신용 등급이 2등급 이상인 구간에 55.6%를 대출하였고 신용 등급이 7등급인 구간에는 5.3%를 대출을 하였고요. 7등급 미만 이 구간에는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고 대전 신용보증재단이 당초의 설립 근거 및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몹시 궁금해집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개인 신용점수 595점 이상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최근에 신용점수 제한 규정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건 2019년부터 그러니까 신용 배수를 늘리기 전까지. 네. 그래서 보니까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신청이 적은 이유가 신용 평점별 분포들을 볼 때 대부분이 600점 이상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점 이하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보증 사업의 혜택을 못 본 것이죠. 그 이유가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폭넓게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점수가 600점 이상이 95%로 어느 정도 신용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저신용 상공인이 적어서 지원 실적이 낮은 측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신용 상공인에 대해서 보증금의 15분의 1 정도는 지원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신용 점수가 595점 이상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595점 이하는 아예 지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거절당한 소상공인, 여기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신용 점수가 충분히 595점 이상이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우선 은행에 전화 상담을 하고 가능 여부가 있어야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니 접수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접수한 인원 중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인데 추가 자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거절받은 2019년도에 거절, 2020년도에는 23건 13.7%가 거절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101명 21%, 2022년도 51건 51명 17%나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100명, 55명 이 사람들은 모두 다 595점 이상이겠죠? 네, 대부분이 595점 이상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 거절을 받고 혜택을 받지 못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 자금은 서구청에서 출연한 자금이고 이 자금을 고신용자들한테만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서구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을 하는데 2년 만기고요. 2년 동안은 2.2%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고 2년 만기 중 1년치는 5% 한도까지 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1년만 이자 혜택을 받으니 1년 만에 중도 상환을 하겠죠. 그 중도 상환율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부추기죠. 갈아타라고. 1년 지나면 이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부추기죠. 새로 기금 나왔으니 갈아타세요. 이렇게 20% 정도는 갈아타기를 하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속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셔서 처음 들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지인이 소상공인 하기 때문에 갈아탄다 소리 들어보셨죠? 네. 이자 없이 그냥 주는 돈이니까 우선 받아놓으라는 얘기도 듣지요. 네.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필요한 거 맞죠? 네. 총장님, 전국책에 중산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중산군이 초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패망을 하고 구사일생 목숨만 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나라를 잃었고 한 덩이의 찬밥으로 목숨을 구하였구나 했어요. 타인에게 베푸는 거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적기에 꼭 필요할 때 상대방이 어려울 때 베풀어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원한을 사는
것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총장님, 지금 자금이 없어서 허덕이는 금융기관에서 외면만 받아온 저신용 상인들이 저희 서구청의 지원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회복지란 지원이 아니라 저는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이 복지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신용 등급이 낮은 전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상급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신주미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4일 제273회 2차 정례 1차 본회의에서 발의하시고 1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소상공인 경환연장을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문을 이미 대전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에 전달하였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개 핵심 과제는 실용주의 그리고 민생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전국에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각 지역에 17개의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대전시청에서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감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에도 보았습니다. 대전신용보증 홈페이지에는 외부감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고요. 대전시청에는 매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였고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끊어지는 특례보증에 대한 문건은 제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서구의 3만여 소상공인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투명성 있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특례보증 운용 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저 대전시하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한 자료가 박스로 한 박스 됩니다. 오늘부로 청장님 믿고 박스 테이핑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사무실에 가면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목판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저 그 목판을 보면서 총장님이 참 돋보였습니다. 총장님, 견리사회라는 말 늘 가슴에 새기시고 의로운 행정, 의로운 구청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구청직무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